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제주도 온 지가 한 보름 정도 좀 안 됐나? 그렇잖아요. 딱 보름 좀 안 됐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죄송하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죠?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 올리시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는 좀 정리되는 대로 어,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누구 거 잠깐 봐드렸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장사하는 사주. 어떨 때 장사를 해야 되냐? 어떨 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체적인 사정을 다 봐야, 항상 사주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지만, 우리가 특징적인 걸 몇 개를 꽂아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식상과 재성이 갖춰진 사람들은 장사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그리고 관성과 인성이 갖춰지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장사하는 사주가 어떤 사주냐 볼 때 식상제로 보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안 되고요.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장사해야 되는 사주. 내가 장사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철학관에 상담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틀어볼 수 있잖아요. 식상의 유무. 이게 순서가 1, 2, 3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서 간추려 나온 걸 몇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의 유무가 있으면 또 신약 신강을 또 봐야 되죠.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문서, 그러니까 인성운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재성운을 봐야 되죠. 돈과 관련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봐야 되지만 일단은 관인 상승보다는 식신생제로 가는 사주가 장사 사주에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의 유무는 뭐냐면 식신상관을 이제 의미하는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상은 내 아랫사람이고, 그죠? 아랫사람이고, 뭐, 부하 직원도 되고, 응? 내 직계 후배도 되고, 자식도 되고, 한데, 무엇보다도 여기 장사하는 사주에서 이 식상이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식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용신이 식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은 교육계로 나가는 거나, 교육계로 나가는 것도 내가 표현하는 거고 발설하는 거고 내가 배운 것도 써먹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식상이 손님도 되는 거거든요. 또 내 직원들도 돼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그래서 이 식상에 힘이 있나 없나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용신으로 식상을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대신에 식상이 있다는 그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이 재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식상생재를 해줘야 된다고요. 식상만 왕한데 재성이 없으면 이 왕한 식상을 빼줄 설계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장사할 때 가장 먼저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식상의 유무, 재성의 유무를 보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약 신강을 봐야 되죠. 신약 신강을.
그러니까 신약 신강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참 이거 기준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쉽게 말하자고. 쉽게 말하면요, 자, 사주가, 자, 뿌리는 뭔지 아시죠? 뿌리는 인비가 뿌리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있으면, 자,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보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사주가. 그러면 월령을 한 걸 등령 또는 득지, 뭐 제강, 월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지나 년지는 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시지는 득세, 그리고 일지를 득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등령이 50%에 내가 힘을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득지는 뭐 30, 득세는 10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워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신약할 때는 득세만 했거나 득세만 뿌리를 뒀거나 일간이, 아니면 뿌리가 없거나, 그럴 때는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천간도 물론 봐야 되지만 뿌리만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통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신왕 할 때는 등령을 하는 조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득세 득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며 뿌리를 두면 신왕으로도 저는 보긴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등령을 하는 조건에서 등령하고 득세를 하든지 등령하고 득지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신왕으로 보기도 하시거든요. 신왕으로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신왕이고, 신강은 득세, 득지, 뭐 등령을 했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3개 이상 될 때, 그럴 때는 뭐 신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옛날 그 책에 보면, 물론 그 자평 격국을 물론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자, 일단 우선 볼 때 신약 신강이면, 신약할 때는 장사가 안 맞죠. 당연하게 죄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신강할 때 장사하는 게 좋은데, 신강한 것보다 신왕할 때, 그리고 제왕할 때, 신왕 제왕이 될 때가 장사하는 사주입니다. 사업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등령하고 득지를 했을 때 신왕한다는 조건 하에서, 만약에 뭐 병화 일간이다 예를 들어, 그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있어요. 보이시나? 병화 일간인데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요. 뭐 병호 이런 사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뿌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화극금에서 금으로 국이 이루어지잖아. 국이. 신왕하고 금의 국이, 재성의 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왕, 제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시는 분. 이럴 때는 장사를 하셔도 되고 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사람들 보시면 신앙 제왕하시는 분들 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 대부분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운에서 신왕해질 때, 이럴 때 신왕 관왕으로 가면 공직자로 가는 거예요. 높은 공직자로, 권력을 쓰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신왕 제왕으로 가면 사업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신강일 때 신강이 유리하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재성이 용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신강일 때는 식상하고 재성이 용신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장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신왕 할 때는 재성이 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도 책에, 옛날 책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국이, 재성의 국이 삼합으로 이루어지면 큰 부자, 뭐 방합이면 작은 부자, 뭐 그 한 지방의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정주영이 신앙재앙인가? 정주영 사주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신약한 사람은 언제를 그러면 장사 아예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해야 될 때는 인성운 그러니까 문서운이 또 힘을 받을 때예요. 그럼 내 뿌리가 되면서 신앙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인성이 들어와서 내 뿌리가 되면 내가 신약할 때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뿌리가 될 때 장사를 해도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상이라는 것은 내 손님이고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식상을 용신으로 쓰든지 식신상관이 재성을 잘 통분을 해서 생을 잘 해주든지 그 식상생재가 되든지 그러신 분들은 장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장사? 내 손재주로 음식 장사도 되고 내가 만약 용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가 식신생재로 된다 그러면 술 장사도 괜찮은 거고요. 식상생재 기본적으로는 뭐 음식 장사 뭐 식당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주는 거나 아니면 내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됐을 때는 식상생재가 됐을 때는 장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갑자기 뭐 상관운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한다 창업을 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잠깐의 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은 12운성의 힘을 또 봐야 되는데 보통의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자 걸록이나 제왕 이럴 때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2운성상으로도 봤을 때도 내려가는 시기예요. 지금 만약에 사업을 넓히거나 장사를 하시면 이런 시기에는 잠깐 바짝 1, 2년, 2, 3년 잘 된다고요. 장사가 사업이 자기 하던 게. 근데 곧 이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태지, 욕지, 태양, 욕 이럴 때 생 이럴 때죠. 요럴 때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럴 때 준비를 하셔서 그 욕지나 생지나 이럴 때 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건데 생각해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는데 이게 아주 좋은지 나쁜지 그걸 본다. 그럼 신강신약을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사주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기초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은 감명을 하든지 내 걸 보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식상의 유무, 내가 신약한지 신강한지 문소운이 있든지 재성운이 있든지 이 재성이 조건은 뭐냐 하면 죄다 신약으로 또 가면 안 되고요. 이 재성이 국을 이뤄야 된다. 국을. 합을 이루어서 힘이 생겨야 된다고요. 신앙할 때는 완벽하게 이 재성을 취할 수 있는 내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돼요. 신앙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신강할 때도 용신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신약할 때는 내 힘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할수록 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운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주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를 추려서 내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로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